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DDR5 메모리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랑 오버클럭을 넣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은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DDR5 메모리인데요. DDR5 메모리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볼 수가 없는 거의 유니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메모리가 기본형인 PC5에 38400에 4800MHz를 갖는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가지고 킹스톤의 XMP가 적용될 수 있는 PC5에 44800짜리의 튜닝 램을 가지고선요, 수동 오버클럭을 했을 때, 기본 메모리 클럭으로 동작을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할 환경은요, DDR5 메모리가 지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인텔의 12세대 i7 12700K CPU에다가 에이수스의 터프 Z690 플러스 메인보드를 탑재를 해가지고 과연 이 두 개의 메모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DR5 메모리를 최초로 지원하고 있죠. 12세대 CPU를 탑재를 했고요. 12세대부터 DDR5 메모리가 사용이 가능한데 소비자용으로 사용하기에 금액이 현재 워낙에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죠. 지금 금액 같은 경우가 일반 메모리라 하더라도 17만원, 18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튜닝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대, 40만원대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튜닝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XMP가 5200MHz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수동 오버클럭을 통해서 5600MHz의 CL34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만나볼 게임은요, RTX 3070 Ti 그래픽을 탑재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의 스케일 120%로 진행을 했는데요. 논 오버클럭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76에서 189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38에서 14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버클럭을 한 메모리 클럭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5에서 185프레임을 보여주면서 1% 로우 프레임은 135에서 145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본 프레임 자체는 밀리고 1% 로우 프레임은 이 오버클럭 된 쪽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CPU랑 메모리를 가지고 보드까지 세팅을 하다 보니까 같은 화면을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화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명확히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1% 로우 프레임이 프레임 자체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 튜닝램 쪽이 더 잘 지켜주는 부분만큼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가서 또 풀옵션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버클럭이 되지 않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85에서 197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버클럭이 된 쪽은 198에서 201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프레임 차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균 프레임은 5.3% 정도 튜닝램 쪽이 수동 오버클럭 한쪽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2.5% 정도로 미비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캐주얼 게임 오버워치로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높은 옵션에 스케일 150%, 텍스처 4배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논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260에서 27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98에서 20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버클럭이 된 쪽에서 보게 되면요, 264에서 282프레임으로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02에서 204프레임으로 평균적으로 4프레임 정도, 1% 로우 프레임도 2에서 4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을 오버클럭 쪽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을 보게 되더라도 204프레임, 207프레임으로 약 3프레임 정도, 1.5% 정도 오버클럭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CPU 시뮬레이션, CPU 렌더링 부분을 보게 되면요, 8.8% 정도 오버클럭 된 쪽이 CPU 성능을 더 잘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내종을 가지고선요, 비교를 해보니까 프레임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도 있었고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버클럭의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먼저 시네벤치를 보게 되면요, 멀티코어 부분은 두 개의 CPU 모두 다 1.4% 정도 차이가 나면서 램 오버클럭이 된 쪽이 미세하게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를 보게 되더라도 1947점, 1957점 정도로 약 1% 미만의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선 4.1% 정도 튜닝램, 오버클럭 한쪽이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각각의 점수는 비슷했지만 컴바인 점수에서 특히나 점수차를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서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총점은 거의 차이가 없는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CPU 점수만 보게 되면 3.6% 정도 CPU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튜닝램 쪽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을 볼 텐데요. 압축 작업을 멀티코어로 진행했을 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버클럭을 넣지 않은 쪽의 메모리에서는 4분 19초의 시간이 나오고 있었고, 오버클럭이 된 쪽의 시간을 봤을 때에는 3분 50초로 약 12% 정도 튜닝램 오버클럭을 적용한 쪽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램 오버클럭을 진행했을 때 낮은 클럭의 메모리, 그 다음에 높은 클럭의 메모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램 오버클럭이 되지 않은 일반 메모리와 램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튜닝램의 방열판이 장착된 온도를 비교했을 때는 40도, 48에서 49도 정도로 약 10%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튜닝램 쪽이 방열판이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온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필히 이 튜닝램 방열판이 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해주시거나 방열판을 추가로 장착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미세하게 높은 혹은 많게는 게임에서 2에서 8%까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업에서는 무려 12%나 빠른 모습을 램 오버클럭을 진행했을 때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DDR5 메모리가 성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메모리 자체도 우세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메모리의 전원부 컨트롤러가 램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금액 차이 거의 2배 이상의 금액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XMP를 넣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DR5를 사용해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굳이 성능이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거에 많이 연연하는 편이 아니다 하신다면은 저는 기본형인 이런 메모리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로서 구할 수 있는 메모리가 삼성이나 이런 메이저급의 메모리를 구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클럭으로 동작했을 때에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참고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의 차이는 약 2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